오늘 이제 두 번째 전문가님을 모셨는데요. 굉장한 분이십니다. 진로 교육을 하고 있는 와이즈멘토의 조진표라고 합니다. 제가 하는 일은 학교에서 아이들의 적성 검사를 기반으로 한 진로 교육을 시키는 일을 주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에 초등학교 아이들이 꿈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뭐 할 거야 라고 하면은 자기는 뭘 할지 모르겠다고 해가지고 부모님들이 걱정이 되게 많으신 부모님들이 많은데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학부모님들한테 물어봐요. 중학교 때 꿈이 있으셨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꿈으로 애들을 좀 강요하지 말라는 거죠. 꿈 얘기하지 말고 자꾸 무슨 직업 할 건데 그렇게 멀리 가지 말고 중학교에서 이제 고등학교 갈 거잖아요. 고등학교 얘기를 하시는 게 더 맞는 거죠. 먼 얘기를 할 게 아니라 고등학교 가면 너 친구 어디가 너 누구는 어디 갔는데 그럼 너는 어디 가는 게 좋겠어? 이러는 게 사실 더 현실적인 거고 고등학교는 대학교 얘기를 하는 게 만약에 대학을 간다면 그런 게 꿈보다는 더 현실적이 되는 거죠. 우리도 없었는데 애들은 있으라고 하는 것도 웃기고요. 두 번째, 애들이 이런 애들이 많아요. 진로 적성 검사에 경영학과 나왔네? 이러니까 우는 거예요. 왜 우냐? 진짜 자기 경영학과 가고 싶은데 경영학과 얘기만 하면 부모님들이 미성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얘는 이제 그때부터는 경영학과 얘기를 입으로 못 내놓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애들이 꿈이 있어도 과연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우리 가족적으로 형성이 돼 있는가? 만약에 중학교 1학년인데 이번 첫 중간고사 망쳤어. 그러면 내 꿈은 의사래. 그럼 주변 어른들의 반응은 뭘까요? 미성적으로? 이러면 그때부터 애들은 입을 닫게 되는 거죠. 중학생은 고등학교 진학, 고등학생은 대학교 진학. 기본적으로 우리 학부모님들은 진로 진학에 관심이 많은 거죠. 그래서 진로도 조금 더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인 바람이 있지만 안에 글을 보면 사실 진학이 우선인 경우가 많습니다. 옛날엔 진로가 한정적이라서 문제였는데 요새는 진로가 너무 다양해서 문제더라고요. 아이들이 어떤 직업 나 이거 할게요 하고 가져오잖아요 고등학교 때. 네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직업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경우는 혹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근데 그런 게 이제 우리 어른들의 문제이기도 한데요. 진로 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너무 추상적이고 현실적이지 않은 얘기를 할 때가 많아요. 사실은 현실적이지 않은 직업들이 교재나 이런 데 많이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아이들의 입에서 어디서 보고 그런 얘기를 하면 난감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일상에서 현실적으로 많이 쓰는 얘기들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면에서도 자꾸 먼 얘기할 게 아니라 고등학생이면 학과들 무슨 공부를 하는 게 재밌다 뭐 이런 얘기 쪽으로 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다른 걸로 이제 넘어가고자 하는데 진로 교육을 하시는 어떤 궁극적인 목표가 있으실까요? 저도 자녀가 둘이 있거든요. 부모의 마음은 이거잖아요. 우리 애는 나보다는 좀 더 나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거잖아요. 그쵸. 이걸 확대하면 우리 애들 세대는 우리 세대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의 입장으로서도 기성세대의 입장으로서도 애들 세대가 좀 더 우리 세대보다 좋아질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어느 분야를 가서 어떤 일을 하고 경제적 활동을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아이들이 좀 좋은 정보들을 많이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목표를 가지고 진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그 글들 중에는 혹시 좀 기억에 남는 혹시 상담 글이 좀 있으신가요? 혹시? 그런 거는 이제 대부분 이런 거죠. 제가 제일 가슴 아파하는 건데 딱 읽어보면 이건 진로 진학의 문제가 아니라 소통의 문제인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어렸을 때 태어났을 때 얼마나 이뻐했을까 서로. 근데 지금 중고등학교 되더니 서로 대화도 안 하고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런 모습이 읽혀지는 글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더 열심히 답글을 다는 거죠. 이래서는 지금 어떤 진로 진학의 문제보다는 아이랑 경험을 좀 같이 하시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쪽으로 좀 많이 인상적인 그런 상담 사례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더 나은 세상, 더 나은 소통 꿈꾸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여기 자녀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얘들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혹시 학부모님들께는 해주실 말씀이 있을까요?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성공할 것을 제발 믿어 의심치 말라.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더라도 네네. 나중에는 잘 될 거라는 믿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 좀 웃을 수 있는 거죠. 애가 열심히 했어. 이 중요한 포인트는 사실 열심이거든요. 성실한 거는 진짜 필요합니다. 이게 없으면 모든 게 다 무너지거든요. 네. 근데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면 이거는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건데 아니 애가 하나 틀렸으면 중학교 때 얼마나 잘하는 거예요.
누구는 만점 받았다는데 너는 왜 못? 이런 얘기들이 사실은 너무 아이들한테는 큰 짐이 되게 되는 거거든요. 또 애가 성향이 다 달라요, 형제도. 둘째가 큰애보다는 공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얘의 장점은 뭘까? 이걸 파악해야 되죠. 나중에 잘 될 거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첫째는 걱정 하나도 없었는데 너는 이러면서 자꾸 자존감을 깎아내는 말들을 너무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잘 될 것을 제발 믿어 의심치 마시라. 그러면 지금은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다. 그렇게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진짜 학부모님들, 학생들 많이 봤으면 좋겠는 영상이네요, 정말로. 앞으로 함께학교를 이용하실 분들한테 조진표 대표님에게 상담을 신청할 때 좀 이런 부분은 구체적이었으면 좋겠다. 질문이. 그러니까 좋은 답변이 나갈 수 있도록. 전문가 상담 이용 팁 같은 거 짧게 주실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지금도 잘하고 계시는데요. 네. 하나 인상적이었던 그 상담 사례가 우리 함께학교에 있었는데 우리 아이의 현재 성적은 정확하게 학교가 어떤 학교이고 몇 명 중에 몇 등의 표준 편차가 몇이고 학교 알림이 사이트를 들어가 보신 거죠. 표준 편차가 몇이고 거주 지역은 여기인데 주변의 고등학교의 진학률 상황은 이렇고 이래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이러면요 너무 편하게 답을 해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데이터가 있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 전문가 분들한테 좋은 상담을 받고 싶으면 데이터 중심으로 물어보시는 게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는 대부분 다 학교 알림이에 거의 올라와 있는 데이터. 제가 평소에도 얘기하고 다니는데요. 우리나라가 참 좋은 나라인 게 국가 보고서들이 다 공개가 돼요. 그리고 자료도 학교 알림이 사이트, 대학 어디가 이런 거에 많이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찾아보는 것도 사실은 학부모들한테는 되게 좋은 시작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봤는데도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럼 전문가분들한테 딱 물어보시면 그분들이 너무 잘 설명을 해주실 수 있는 거죠. 아주 좋은 꿀팁까지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와이즈 멘토의 조진표 대표님과 함께 즐거운 대화를 가졌고요. 함께학교 플랫폼에 들어오시면 전문가 상담을 우리 조진표 대표님 포함해서 다양한 분들과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오셔가지고 다양한 분야에서 상담 받으시고 또 조진표 대표님 말씀해 주신 대로 데이터 중심 또는 좀 더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상담을 해주시면 더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